네, 이렇게 첫 번째 순서는요, 전문의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와우메디칼 114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분 계시죠? 네. 오도인 신경외과의 신훈균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 와우메디칼 114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서울 02-6676-0114번입니다. 네. 자, 02-6676-0114번이고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www.wowmedical.tv, www.wowmedical.tv 밑에 나오겠죠? 자, 전화, 인터넷과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와우메디칼 114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허리 디스크보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허리가 더 아프신 거죠? 네. 척추관 협착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척추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척추에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네. 이제 척추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관 자체가 좁아진 거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관 자체가 좁아졌기 때문에 결국 신경이 눌릴 수밖에 없고요. 신경이 눌리니까 이제 엉덩이, 뭐 다리, 발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시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 그 밑에 이제 도로 공사하는 거 파보면요. 네. 무슨 뭐 전화선, 무슨 뭐 인터넷선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그 관이 좁아진 게 꽉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경이죠. 근데 이런 신경들이 이제 눌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은 협착증의 원인은 뭐 선천적으로 관 자체가 좁게 타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 후천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화죠, 노화. 노화에 의해서 이제 예. 척추뼈 자체가 그 척추관 안쪽으로 이제 뼈나 인대가 이제 자라 들어가면서 관이 좁아지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가 이제 제일 흔합니다. 네. 노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슬픈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예. 예, 그런데 어르신들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인지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은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척추 쪽에 이제 문제인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척추관 안쪽으로 네. 그 디스크라는 건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입니다. 이제 물렁뼈가 척추관 안쪽으로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를 이제 디스크라고 하고요. 이제 네. 그 협착증 같은 경우는 사진 나오겠죠? 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척추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척추관 자체가 이제 우측과 비교를 해보면 우측은 좌측에 비해서 현저하게 관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있죠?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네. 이제 요렇게 또 파란 부분이 이제 이 척추에 있는 디스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그렇겠죠. 중에서도 이제 예. 섬유륜이라고 하고요. 네. 그 안쪽에 이제 젤리같이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수액이라고 합니다. 이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그 신경, 노란 부분에 있는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예. 우측에 있는 사진은 옆쪽에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은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디스크가 돌출이 안 돼 있을 때는 물론 통증이 없겠죠. 그러다 이제 조금씩 디스크가 돌출이 되면서 이제 초기 상태가 되면 허리가 좀 뻐근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이게 조금씩 진행해서 중기나 이제 뭐 말기까지 가면은 이제 증상이 엉치서부터 다리, 발 끝까지 이제 또 내려가면서 저리고 땡기고 할 수 있죠. 디스크가 맞아요. 이제 터졌을 경우에는 더 심해져서 이제 그 감각마비나 운동마비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더라고요. 신경학적 증상이 예.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 증상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일단은 그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네. 특징이 그 걸으면 증상이 생깁니다. 네. 걸으면. 네, 그렇죠. 네.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걷다가 조금 쉬면은 괜찮아지고 예. 버스 한 정거장 걸으려고 그러면 몇 번을 쉬어야 된다는 예.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자, 있습니다. 그럼 디스크와 퇴행성의 차이점을 저희가 그림으로 재밌게 한번 구별해 봤어요. 저희 시청자분 네. 보시면서 일단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디스크 할까요? 같은 경우는 디스크는 일단은 거꾸로 협착증과는 반대로 예.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생기고 걸으면 또 편해집니다. 네.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근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었을 때 증상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주로 이제 20, 30대 젊은 층에서 생기는 반면에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40, 50대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주로 네. 생기고요. 네. 일단 특징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 있을 때 심해지고 컴퓨터 좀 하려면 뭐 다 허리가 뻐근해서 뭐 네. 컴퓨터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는 반면에 예. 일단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을 때 증상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원인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될 텐데 검사 예. 과정 어떻게 거치게 되나요? 본 다음에 좀 잠시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이제 검사는 처음에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네.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 뭐 그런 것들을 일단 문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이제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있는지 협착증이 있는지 이제 다리를 당겨보고 발도 이제 눌러보고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체열을 측정을 통해서 신경 손상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또는 통증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예. 또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척추뼈의 정렬 상태나 지금은 이제 적외선 체열 검사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색깔의 네. 변화를 좀 네. 보고 있고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는 이제 척추뼈의 정렬 상태가 올바로 돼 있는지, 척추뼈와 뼈 사이의 간격은 잘 돼 있는지, 이제 뼈나 이제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게 좁아져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돌출돼 있는지 예. 이런 거는 이제 MRI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시간에 이제 어제 어버이날이었고, 이제 그래서 좀 허리에 대한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자, 허리 수술하면 참, 옛날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수술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좀 이야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오늘 비수술적인 요법에 여러분 한번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 비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건가요, 선생님?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 일단은 치료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수술적 치료도 있고 비수술적 치료도 있는데 네. 원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제 신경 주변의 공간을 넓혀주려고 하는 건데요. 비수술적 요법으로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요법에는 이제 경막의 내시경 요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파미어스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신경 주변에 이제 공간을 넓혀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경막의 내시경 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뼈 쪽을 통해서 지름이 이제 1mm에서 한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느다란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꼬리뼈 쪽을 통해서 척추 내부로 집어넣어서 신경 주변의 공간을 넓혀주려고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예. 에파미어스 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끝이 뭉툭한 바늘이 있습니다. 특수한 바늘이 있는데 그 바늘을 척추 바깥쪽 공간을 통해서 삽입을 해서 이제 신경 주변의 공간을 넓혀주려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네, 계속해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방금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경막의 내시경 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그거는 잠깐 모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게 지금 갖고 나온 게 이게 시술할 때 쓰는 이제 내시경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요? 예, 이걸 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기구인데요. 예. 이거를 이제 척추 모형인데, 네. 척추뼈에는 우리 몸의 꼬리뼈 쪽에는 모두 이제 척추뼈 쪽에 구멍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내시경 관을 척추 안쪽으로 삽입을 하게 되죠. 그 수술하려고 구멍이 나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다행히도 신께서 여기를 열어주셨는데, 네.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서 직접 이제 들여다보고 네. 원인이 있으면 원인까지 직접 진단도 그 자리에서 내리고 또 거기에 치료까지. 카메라도 같이 달려있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직접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예. 카메라는 없지만 이제 컴퓨터 영상 장치를 보면서 하는 게 있고, 이제 아.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예. 그 옛날에 공상영화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몸에 카메라 들여갖고 이렇게 치료하고. 네. 네. 자, 전화 연결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02-667-0114번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도 상담 올려주셔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반갑습니다. 불편하신가요? 사실 제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 증상 때문에 어허, 그런데요. 예. 네. 예, 아버지가 저희
디스크랑 뭐 협착증이 있다고 그러셔서 네. 이제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한 8개월 정도 좀 더 지났는데요. 네. 그 수술한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좀 뭐 하지 방사통이나 뭐 그런 게 계속 있다고 하세요. 네. 네. 예, 갖고 뭐 이런 경우엔 뭐 좀 원인이 뭔지 사실 네. MRI를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 MRI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아하, 예. 예, 그런데 계속 통증이 심하시니까 이런 경우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네. 전화. MRI를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으시다고 그랬다고요? 예. 예, 다시 수술 끝나고 나서 MRI를 다시 해봤는데 수술이 네. 잘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계속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렇죠. 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환자분 입장에서 제일 황당하죠. 그렇죠. 의사, 수술했던 의사 네. 입장에서도 좀 네. 황당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수술했던 부위에 이제 칼을 댔으니까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 절개한 부위가 이제 아물면서 새살이 차오르게 되는데, 그 새살 차오르는 게 해필이면 신경 주변에 들러붙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신경 유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지금 전화 상담 주신 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신경 유착이 원인인 경우에는 사실 MRI를 찍어도 잘 확인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경막의 내시경요법 같은 걸 통해서 직접 유착이 있는 부위까지 확인을 하고 또 유착을 방리시켜주는 또 방법을 써서 또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신경 유착이라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네. 병명이. 자, 이런 거는 병명 먼저 찾아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비수술적인 치료요법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네. 잠시 후에 한 가지 또 더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방송 네. 계속해서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02-667-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 날씨 좋은데 허리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네. 몇 년 전에 그 협착증하고 예. 디스크라는 그 판정을 받았었는데 두 가지 질병을 다 판정을 받으셨나요? 네네. 예. 그런데요. 네. 제가 그 병원에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어요. 네. 네네. 받아봤는데 네. 결국은 병원 측에서 이제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겁도 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수술도 못하고 그러고 네. 있거든요. 어떤 치료 진행해 보셨나요? 그럼 뭐 주사요법도 해보고, 예. 조금 전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관을. 네, 네. 집어넣어 시술을 받아보기도 하셨나요? 네네. 네. 네네.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어떤 증상이신가요? 다리가, 네.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계속 덜덜거리고, 네. 몇 발짝 이렇게 걷다 보면은. 걸으면 심해지시나요? 예. 걸으면 심해지시고, 서 있어도 그렇고요. 네, 서 있을 때도 그러시고, 네. MRI 찍어보셨나요? 네네. MRI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셨나요? 뭐 3번, 4번이 많이 놀려 있다고. 디스크라고요. 예, 디스크하고 또 뭐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지금 오셨네요. 증상을 들었을 때도 지금 두 가지 증상이 다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예. 걸을 때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협착증의 특징이 되겠고, 그렇죠.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디스크 병이 증상인데, 있을 때. 지금 검사상으로도 딱 그 증상과 딱 맞아 떨어지게 결과가 나오셨네요. 지금 경막의 내시경요법이라는 것도 해보셨나요? 경막 내시경이요? 물리치료나 이런 건 다 해보셨다는 얘기시죠? 예, 다 해봤죠.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고 계시고, 네네. 지금 보통은 이제 보존적 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주사요법 뭐 이런 거를 한 6주 정도 해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통증이 사그라들지는 않고 계속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실제 디스크든 협착증 환자의 한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뭐 FRMS 요법도 있고 경막의 내시경 요법도 있고 오늘 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네. 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 수액 감압술이라고 해서 또 이런 치료법도 있고 인대 강화 주사 요법이나 여러 가지 그 비술적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요법을 하는 게 제일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상태가요. 네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젖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잠시 이렇게 그냥 한 5분 정도 이렇게 서 있어도 예. 그 마비 증세가 오거든요. 글쎄, 그러니까요. 제가 두 가지의 협착증과 디스크라는 병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네. 마비와 앉아있을 때는 걸을 때는 전부 다 좀 통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마비 증상이라는 게 네. 그 협착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걷거나 걸을수록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환자분이 이제 마비 증상이라고 혹시 내 하지 마비가 오지 않나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가 이제 협착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게 영구적으로 마비가 온 건 아니니까 자, 일단은 너무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분 마지막으로 그 다른 시술들을 받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좀 안 되니까 답답하신 것 같은데 이분만의 처방의 치료법을 한번 내려주신다면? 일단은 디스크 증상도 있고 협착증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수술적 치료를 하면 직접 뭐 디스크를 잘라내고 뭐 뼈를 뜯어내고 하면 증상의 개선이 좀 더 빨리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적 치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네. 재발했을 경우에 문제가 좀 크거든요. 재발을 그렇죠. 했을 때 다시 수술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도 따르고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연세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최대한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을 써볼 수 있는 건 다 써보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상담이 오늘 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뒤에 치료법이 나와요. 네, 그럼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거 한 2년 전에 척추관 디스크, 네, 협착증. 네. 협착증으로 인해서 제가 나이가 6기 3세거든요. 네. 네네. 근데 보훈병원에서 우리 아, 예. 유공자로 해서 척추관 디스크를 협착증을 수술하는데 실리콘을 삽입했다고 해요, 실리콘. 실리콘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수술을 하셨죠? 예, 했어요. 예, 근데 예.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고요. 전. 지금 현재는 네.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걸을 때 이거 괜찮은데 좀 뛰면은 울린다고요. 뛰면요? 허리 쪽이요. 네. 충격이. 걸을 때는 전혀 불편한 거 없으세요? 예, 근데 그 전에는 발도 막 저리고 이래가지고 한쪽에 땡기고 이랬는데 네. 실리콘 살짝은 수술 후에는 괜찮은데 뛰고 이러면은 그게 자꾸 충격으로 허리가 좀 울린단 말이에요. 지금 검사 해보셨나요? 네. 검사 어떤 검사 해보셨나요? 수술 중에 검사하고 MRI랑 촬영을 해보니까 괜찮다 하는데 예. 이게 지속돼가지고 그게 혹시나 수술 후에도 다시 찍으신 건가요, MRI를? 예, 촬영해서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네. 후유증으로 해서 그게 혹시나 이 디스크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보고. 글쎄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증상만 봤을 때는 일단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뭐 걸을 때 불편하신데 오히려 이분은 걸을 때는 불편하신 게 없으시다니까 네. 증상만 봐서는 협착증일 가능성보다는 그렇죠.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예. 뛸 때 울리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는 디스크 쪽에 이제 충격이 가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래서 척추뼈가 어긋나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도 이렇게 있겠죠. 뛰거나 울릴 수 그러면 있죠.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네. 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셨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척추 불안정성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검사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척추 네. 자세를 좀 더 꺾어서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척추가 자세를 바꿀 때마다 이게 전방으로 돌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예. 이제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안정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검사의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검사를 받고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는 얘기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허리가요. 네. 5분 이상을 앉아있질 못해요. 네. 아, 그래서 자. 병원에 가서 네. 엑스를 찍고 다 네. 했는데 4번, 5번이 약하게 태어났다 그러네요. 4번, 네. 5번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머니? 약하게 약하게 태어났대요. 태어나셨다고요? 네. 본래부터? 예. 예. 그래서 뭐를 콩나물 다듬어서 또 이렇게 누워서 벽에를 여기 가슴에다 놓고 이렇게 다듬을 정도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제 걸을 때는 이 왼쪽이 옆에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때는 막 걷다가 너무 땡겨요. 네. 그리고 조금을 천천히 걸으면 막 쓰러질 것 같고 음흠. 쇼핑을 하면 막 의자부터 찾게 돼요. 막 네. 치료는 진행을 안 해보셨나요? 치료는 물리치료 정도 계속 해봤어요. 네. 검사는 어떤 검사 하셨어요?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봤어요. 네, 엑스레이에는 뭐 그냥 4, 5번 뼈만 좁아져 있다고 나오나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손을 벌려봐라, 꼬부려봐라 그러더니 내가 다 그 유연하거든요. 살은 쪘어도.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체중을 좀 줄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네. 그럴 수 있겠죠. 이제는 그거를 예. 보더니 디스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네. 네, 일단은요, 예. 그 엑스레이 상으로 그 디스크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 척추뼈와 뼈 사이의 간격은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MRI를 찍어보면 실제로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빨리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정밀 검사를 해서 4, 5번 쪽에 디스크가 진짜로 튀어나와서 허리 디스크가 있는 건지 그게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지 네. 그걸 확인을 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뭐 고주파 수액감술 같은 걸 통해서 그것도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막의 내시경이나 오늘 또 소개시켜드릴 FIMS 요법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척추 주변의 인대를 좀 강화시켜주는 뭐 인대 강화 주사요법이나 이런 주사요법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건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방송을 계속 보시는 것이 정답이시겠네. 네. 예, 아, 계속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바랍니다. 방법들 고맙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래요? 예, 앞서서 척추관 협착증의 그 치료 방법으로 비수술적인 요법, 경막의 내시경 요법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저희 VCR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 준비되어 보시면서 있죠?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내시경 요법을 지금 실제 하는 장면인데요. 이건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갖고 나오신 거 기구인데, 그거네요. 내시경 예. 기구가 되겠고요. 예. 그 경막 내시경은 꼬리뼈 쪽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꼬리뼈 쪽에 가이드 바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국소 마취를 간단하게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내시경 관을 직접 삽입을 해서 이제 척추 쪽으로 컴퓨터 영상 장치를 보면서 그럼 들어가는 게 저기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컴퓨터 영상 장치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유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영제 같은 걸 직접 투입을 해서 아, 이제 유착을 예.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만약에 있다면 유착 방지제 같은 걸 직접 뿌려주고 예. 또 기계적으로 박리도 시켜주고 또 염증이 있다면 염증 치료제 같은 것도 주입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어떻게 하게 컴퓨터 되죠. 저게 보여요? 네.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네. 예, 직접 보니까 더 치료가 좋을 것 같은데요.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픈 부위를 바로 보면서 예, 자, 오늘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 이름이요. FIMS. 네, FIMS 예, 요법인가요? 요법이라고 좀 어렵죠. 네. 하네요. 예. 네, 이게 뭔가요, 이게? 일단 이것도 제가 기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구가 이제 실제 FIMS 요법에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 자체가 끝이 굉장히 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뭉뚱한 이유는 그 신경 주변에서 공간을 넓힐 때 이 바늘 자체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넓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주지 않으려고 이제 끝 부분이 뭉뚱하게 거기에 뭐 나왔는데요. 열이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열전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바늘인데 끝이 뭉뚱할 뿐이죠. 그래서 요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아까 꼬리뼈 안쪽을 통해서 이제 척추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 FIMS 요법 같은 경우는 척추 바깥쪽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바깥쪽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신경 주변까지 들어가서 예. 신경 주변의 공간을 이제 넓혀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네. 그래서 목표는 똑같습니다. 신경 그냥 주변의 넓혀주는 거군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아.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 요인을 넓혀주는 거죠. 예. 사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면서 어떻게 넓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 이제 시술할 때 이제 모습인데요.
바늘 자체가 이제 척추 바깥쪽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척추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FMS 요법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도 바깥쪽에 주로 돌출되어 있거나 협착증도 이제 신경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 신경이 나가는 관 자체가 저희가 좁아져 있는 화면으로 경우에 있는데요. 이제 해당 사항이 저기 될 수 있죠. 그 넓히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영상 장치를 보면서 예. 이제 FMS 요법 같은 경우는 MRI를 통해서 정확한 이제 원인 부위를 찾은 다음에 아하. 시술을 하게 되겠죠. 이제 내시경 요법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진단도 내리지만 예. FMS 요법 같은 경우는 진단을 확실히 내려놓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FMS 요법도 이제 바늘 자체가 들어갈 때 조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네. 이제 국소 마취를 하게 되겠고요. 뭐 전신 예.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절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뭐 고혈압이 있건 당뇨가 예. 있건 뭐 폐가 안 좋건 이런 분들도 부담 없이 시행을 할 수 국소 있죠. 맞히니까. 그렇죠. 아, 예. 좁아져 있는 거 이렇게 놓서 넓혀주고요. 쫙 돌리니까 넓어집니다. 네. 그 원리네. 네. 어. 예, 지금 이렇게 FRMS하고 그다음에 또 그 내시경 요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치료법 모두 다 해보셨는데 또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분들 또 재시술이 가능하신지 또 시술하고 나셔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방법들은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살을 째질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재발을 했을 때도 몇 번이고 반복 시행이 가능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수술 같은 경우는 재발을 했을 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반면에 이건 재발을 했어도 몇 번이고 네. 반복 시행 가능합니다만 단점이라면 이제 반복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자꾸 들기 때문에 이제 네. 비용적인 점에서 이제 부담이 되고요. 네. 뭐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그 부담은 없으시고 이제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무리를 한다거나 그런 주의를 해야 되죠. 무리는 다 하면 안 되죠. 건강한 사람도 하면 안 그렇죠. 되죠. 술, 담배 같은 것도 자제를 하시고. 술, 담배.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예. 114 시간입니다. 02-6672-0114, 02-6672-0114번입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이고 소리 저도 나오네요. 예. 저기 어떻게 다른 거 편하세요? 아니고요. 예. 한 달 전쯤 예. 저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요? 무릎이요. 아, 무릎. 무릎. 예, 예. 무릎이요. 먼저 번에는 예. 저기 뭐 허리가 아프더니 예. 무릎으로 내려가고 무릎이 아파서 한 4, 5년 전에도 무릎이 아파갖고 갑자기 이렇게 딱 멈춰서가지고 아, 걷지를 예.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무릎이 아픈 게 허리가 아파서 무릎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무릎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무릎에 통증이 일리 있으신 거 이렇게 두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제 어떤 거 같아요? 생각에는 무릎이 문제가 있는 것 아, 같아요. 무릎 자체가. 양쪽 다 불편하신가요? 오른쪽이 무릎이 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서. 걸으면 더 심해지시나요? 네? 걸을 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괜찮으세요? 계단은 오르락 내리락을 안 해보고요. 네. 아파트 살으니까 저 엘리베이터 타고 네. 다니는데 네. 그리고 걸을 때 지팽이 짚고 요새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저기 한 4, 5년 전에도 이렇게 무릎이 갑자기 아파갖고 동네 슈퍼 갔다 오다 딱 멈춰섰어요. 예.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여기가 디뎌지지를 않고 이렇게 뒤질 수가 없어갖고 그때도 그 병원 가서 혹시 무릎 사진 찍어보셨어요? 그 전에 4, 5년 전에도 무릎 사진 찍고 그랬는데 뭐 무릎이 어쩌다고 무릎에다가니 뭐 희로원이라는 주사를 일주일에 아, 한 번씩 그 무릎 연골이 좀 닳았다고 그러시나요? 그러신다는 그런가 봐요. 네. 여섯 번을 맞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리고선 걸어 다녔는데 지금 한 4년 정도는 괜찮게 지냈는데 한 달 전서부터 다시 아파가지고 약을 또 먼저 번에 아프면 가끔 약 사다 놓은 거 그거 먹고 지금 한 20일 정도 먹었거든요. 지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허리 때문에도 무릎 쪽에 이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뭐 이미 검사도 하신 상태인데 이제 연골이 닳았다고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 무릎 상태에 따라서 무릎이 이제 연골이 너무 심하게 닳아서 뭐 뼈하고 뼈가 닿았다 예. 거의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릎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이제 주사 치료법 이제 보통 이제 염증 치료나 조금 전에 뭐 치료받았다는
뭐 연골 주사 같은 것도 네.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아피톡신이라고 해서 이제 심해요. 벌 독에서 추출한 약물을 써서 하는 또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강도가 주사 치료를 심하거든요. 통해서 해보고 네.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수술적 치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잘 그 검사 받아보시고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 전화 받을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불편하신가요? 예, 저희 집사람 때문에 전화 드렸거든요. 네. 저희 집사람이 허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한 2, 3년 됐대요. 네. 네네. 아파서 이제 한의원하고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네.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 MRI를 한번 찍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척추 전방위증이라고 그랬는데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TV를 보고 네. 비수술 요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할수 없지 어떻게 않을까? 아픈 거를 네. 좀 할 수가 있나 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허리만 아프신가요? 다리도 좀 조금 저리고 그래요. 예, 다리도 좀 불편하시고. 예, 그 그 허리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척추뼈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보통 협착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 전방전이증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척추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리성 척추 전방전이증일 경우에는 협착증이 없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이제 그 협착증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걸을 때 다리 증상이 별로 없으신데 지금 전화 주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협착증이 동반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척추 전방전이증이 보통 있을 경우에는 이제 예전 같으면은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해서 쇠를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이제 비수술적 요법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뭐 경막의 내시경 요법이나 FMS 요법을 최근에는 먼저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무조건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될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인대가 주사요법이나 이런 주사요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네. 다리 쪽 증상은 내시경 요법을 통해서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어떤 질문을 할까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네. 자, 경막의 내시경 요법하고요, FIMS 요법.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치료 전후 사진 마지막 보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이제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좌측이 시술 전 사진이고 우측이 이제 시술 후 사진인데 이제 사진을 딱 보면 이제 좌측과 우측 사진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사진의 한쪽 다리가 이제 파란 부분이 저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증상이 뭐 다리가 저리고 땡겼던 분인데 네. 시술 후에 증상도 사라지고 검사까지도 이렇게 좌우가 이제 좌우 다리가 대칭이 되게 나오는 이제 검사까지도 좋아진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도 이제 FIMS 요법 하고 나서 이제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했더니 이 좌측 사진하고 이제 다른 걸 볼 수 있죠. 좌측에는 이제 무릎 주변으로 파란 부분이 있었던 게 이제 사라지고 증상도 사라지고 검사상으로도 좋아지고 했던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마지막 사진 오늘 준비했어요. 네, 질문을. 예. 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매거진 9에 자, 지금까지 와우메디컬 114에서 고도신경외과 신홍균 부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인 치료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도중에